감사담당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2018년도 청년도 측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종합 청년도 평가 결과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3등급에서 1등급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내부 청년도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분야별 세부적인 항목은 향후 국권위에서 시달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내부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직원 간 소통 부재에 따른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운영의 최고 가치인 청렴과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간부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도 청렴 상위기관 유지와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주신 간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구동 간부 자원봉사와 송년회 및 공로 연수식 개최 사항에 대해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맞이하여 간부님들과 함께 지역사회복지시설인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에서 12월 18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배식 자원봉사로 한 해를 뜻깊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봉사 이후에 조촐한 송년회도 가질 예정이오니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년 12월 26일 10시 30분에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시고 공로 연수를 떠나시는 종로가족 선배님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정리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조그만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보조금 사용자액 반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납 대상은 2017 회계년도 국 12 보조금 사용자력으로 25개부서 43억 2,800만 원입니다. 반납 현황은 12월 5일 현재 65%로 매우 저조합니다. 12월 21일까지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비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14일 17시에 세종마을에 있는 토속천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국소장님께서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학과장입니다.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가족극장에서 인형극 공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대학로 좋은공연 안내센터 다목적 홀에서 오전 11시, 오후 2시 2차례 총 4회에 걸쳐 공연이 진행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주로 가족의 커다란 순무, 피노키오, 우수 가족 인형극이 인기와 기대로 사전에 예약이 거의 마감되었으며 원활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와 진행에 철저히 준비하여 문화향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마로니에 공원의 대형 추리와 라이트박스를 어제 설치와 점등하였으며 희망을 심어주고 새해 소망을 기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과장입니다. 2018년 동네 배움터 및 평생학습 동아리 성과 발표회 개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3시부터 한우리 홀에서 동네 배움터 수강생 및 학습 동아리 회원 100여 명이 성과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동네 배움터 사업이란 지역 내 주민 친화적 기관을 발굴하여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고 주민의 평생학습 근거리 생활권 확립 및 접근성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암동 환기미술관의 4개소에서 지역 특색 활용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은 구민이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모임을 발굴 지원하여 구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 촉진 및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개동나무 장이들 등 14개 동아리 13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발표회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성취감 고치로 지속적 평생학습 유도 및 사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이기가 발굴 및 지원에 관해 복지지원 과정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이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저수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이며 먼저 행복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자 등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위기겁으로 사전에 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눔이웃,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희망 등대지기, 이웃 살피미 등 주민조직의 역량을 활용하여 라이나 전성기 재단 어르신 사랑의길 결혼사업, 매일유업 후원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복지 대상 발굴도 병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복지 대상자들은 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등 공적 자원과 따뜻한 겨울나기 등 각종 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이번 겨울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희망 등대지기 구성 및 동절기 대비 위기거구 발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주영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전 행사입니다. 창실수인 도심재생사업지 내 토월 창신 주민공동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금일 오후 2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국의 경로당 이전 개소식 및 공동육아 나눔터 개관식을 개최합니다. 주요 입주시설로는 지하 1층은 공동시설인 다목적 강당 기계실, 지하 1층은 도심재생지원센터 및 전시공간, 윤리교실이 입주되며 1층은 당국의 경로당, 2, 3층은 드림스타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육아 나눔터, 상담실이 입주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올여름 무더위로 인한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재발 방지 및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통학 차량 14대 전체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합니다. 설치 기간은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작동 방법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시동이 꺼지면 3분 이내에 차량 후면이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설치비는 한 대당 20만 원이며 전액 국시비 지원으로 사업을 알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협동조합이 실무 능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동조합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시는 12월 18일 15시 30분부터이며 장소는 구청 단상교육장입니다. 교육 내용은 2018년도 회계 세무결산 및 감사 보고와 내년도 총회 준비 및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합니다. 교육 시청은 선착순 30명입니다. 관내 협동조합은 총 194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소행정 과장입니다. 정화조 청소 주민 만족도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올해 하반기에 정화조를 청소한 1000세대를 대상으로 종로구 여성평가단의 협조를 받아 전화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정화조 청소 약속일자 및 시간 준수 여부, 정화조 청소 작업 시 통행 불편 및 소음의 최소화 정도, 작업 직원의 친절도 등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지적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정화조 청소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년 퇴임식을 다가오는 12월 24일 10시 30분에 한유리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년 퇴임 환경미화원은 9명이며 그 가족 및 조합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표창장 및 재직 기념회 수여, 퇴직자 가족 및 참석자 기념사진 촬영, 오찬 수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통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년 이상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 시설의 그 자동 실효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정비 기간은 2021년 말까지이고
정비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단계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10년 이상 된 그 미집행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4개 분야의 10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2020년 자동시도 대상은 79건입니다. 금년도 재정비 계획으로는 98건에 대해서는 지속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이화동 녹지와 구암동, 경운동 주차장 2개소 등 3개소에 대해서는 해제 대상 예정시설로 계획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단기간 내에 존치 대상 전체 시설에 대한 그 자치 사업은 사실상 불가하고 2020년 일몰 대상 시설이 자동 시도될 경우에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그 대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도로 공원 분야의 구비 확보 시에 50%까지 시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수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몰 제외에 자동 시효될 경우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정계획 수립 후에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환경정비 사업 관련된 그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일몰제 적용 예외 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도시 디자인과 자문박 문화의 기반 시설 조성과 공간 개선 설계 용역 착수 보고의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문박 문화예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입체적이고 수준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상명대 박물관에서 가나아트센터, 김정용미술관, 북악정, 자문박 문화충전소에 이르는 1.6km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단지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조사, 자문박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입니다. 착수 보고에는 오늘 오후 3시에 세미나실에서 구청장님과 구의원님을 모시고 관련 부서 및 동장님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과 동장님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행자 안내 표지판 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보행자 안내 표지판 72개에 대해서 시설의 부식이나 파손 또는 위치가 적정한지 등을 점검하고 지도 현행함이 다국적 표기 등 오류사항에 대해서 12월 14일까지 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도 현행화를 17건 마쳤고 오류된 내용을 2건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표지판에 지장을 주는 주변 적치물 등은 발견되는 대로 관련 부서에 제거를 요청하고 주변과 원리도록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차갈까 낙산 근린공원 복합시설 건설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종로구 낙산 근린공원 일대로 부지 면적은 4,600제곱미터여서 배드민턴장 등 실내 체육관과 주차장 약 130면,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약 196억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12월 중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1월 9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년 3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랭 질환 감시 체계 운영에 대해 의학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를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 수칙을 홍보하여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관내 응급의료기관 4개에서 응급실 이용자 중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자를 파악하여 보고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운영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에서 한랭 질환자 1일 보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승인을 거쳐서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보고체계가 유지됩니다. 행정사항입니다. 한파 대비 건강수칙 홍보지를 동주민센터에 배부하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훈 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플로리스트 방학교실 운영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플로리스트 체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취미활동과 직업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매주 금요일 주일에 1월 중 총 4회가 개최되며 장소는 자체가 1층 강의실, 모집 인원은 부모와 어린이 2인 1조 총 6팀입니다. 강의 내용은 봄을 기다리는 마음, DC가든 만들기, 목화 꽃다발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진행하는 수업으로 서로 교감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식물 학습에 대한 흥미 제고입니다. 두 번째,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집중 모니터링입니다. 추운 겨울 소외받기 쉬운 취약계층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생활시대 점검하고 필요 물품 전달과 안전수칙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2월 5일부터 21일까지이며 대상은 저소득 홀모 어르신, 폐지 수집 어르신 등 총 190가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검정 교회와 함께하는 집수리 봉사활동에 대해서 부암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검정 교회 사회봉사부와 1사1동 재능 나눔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 지원을 지원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주 토요일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세대의 15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장판 교체, 집 내부 청소, 집 앞 등산로 정비 등을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세검정 교회와는 2016년 7월부터 1사1동 결혼을 맺어서 2017년부터 9세대에 대하여 108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집수리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2016년부터 저소득 홀몸 어르신 5가구에 대해서 주 1회 반찬 서비스 지원 등을 하는 등 민간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모학동 청사 유지보수 및 공간 재배치 외 일건에 대해 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청사 유지보수 및 공간 재배치입니다. 예, 모학동 청사는 2008년도에 준공되어 일부 시설물 유지가 필요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 건물 현황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2008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유지보수 내역으로는 지하 기계실의 펌프 수리, 1층 면실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3층 헬스장 샤워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기계실 본료는 이달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항후계획으로는 그 냉난방기를 지금 일정되어 국산으로 교체하여 그 수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층 사무실 공간 재배치입니다. 내년 1월 중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던 자치위원장실을 폐쇄하고 그 공간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확장하여 책 읽는 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중대본부가 교남동과 통합됨에 따라 사무실을 폐쇄하고 자치 프로그램 강의실로 만들어 프로그램 1, 2개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종로 서부 새마을분구에서 장학생 추천 요청이 있어 이달 25일까지 중고등학생 12명을 통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종로 1, 2, 3, 4가 동장이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집중 돌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 질병이 있는 그 353가구에 대해 집중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차동 간호사의 건강 체크, 복지 플래너의 난방 상태 확인, 보일러 가동 상태와 화재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의 스프레이형 소형 소화기를 보고하겠습니다. 방문 가구에는 컵밥 1,500개, 김 200박스, 귤 50박스, 이불 54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2월 16일 일요일에는 건강 취약계층 누구나가 동주민센터에 와서 검진을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사단법인 열린 의사의 38명이 와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만성 질환자에게는
조계사 의료봉사단이 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리아니 재보험 주식회사 이웃돕기 성품 전달건입니다. 2019년 희망운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과 사랑나눔 141동 결연을 맺은 코리아니 재보험 주식회사에서 이웃돕기 성품으로 10kg 백미 1,100포, 라면 1,090박스, 김치 360상자 등 환가액 6,800만원 상당의 성품이 접수되어 전달식을 내일 12월 12일 14시에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성품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 가구 등 350가구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배분을 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함께 나누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행사 당일 코리아니 재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수혜가구 일부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성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2018년 이화동 직능단체 및 주민합동 송년회를 12월 20일 18시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1층 감도정에서 직능단체 및 회원 주민 150명을 모시고 직능단체 활동 우수 사례 공유 및 송년 만찬을 개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신 일동장이 동절기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여 한파 쉼터를 지정하고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8년 12월 1일부터 19년 3월 15일까지이며 우리 동은 총 186명의 독거 어르신이 계십니다. 쉼터로는 창신 일동 주민센터, 장애경로당, 당국의 경로문화사랑채 3곳이며 쉼터에는 점검부를 비치하여 쉼터별로 평시 주 1회 한파 특보 발령 시 매일 방문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난도움 복지통장 13분과 직원 6명으로 재난도우미 19명을 구축하여 어르신 안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홀몸 어르신들의 특별한 문화체험에 대해 창신이동 복지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웰빙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는 나눔이웃 동아리가 매주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던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문화체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일 12일 거동이 다소 불편한 홀몸 어르신들과 나눔이웃 회원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시 수도박물관을 찾아 견학을 하고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가지므로 물과 환경의 소중함, 수돗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재인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카드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141동 결연 협약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19일 3층 강당에서 구청장님과 우리카드 대표를 모시고 협약식을 진행한 후 화장지 300세트 전달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부청장님 당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뵙게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파 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첫눈도 많이 왔고 첫 추위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냉추위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한파 대책에 대한 재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운 효자동이나 일사가동, 창신 일동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한파 대책 보고를 적절하게 해주셨는데요. 전 동에서는 지금같이 조금 겨울 기온이 정상화됐을 때 한파 취약계층을 좀 방문하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파 대책이 적절한지 점검도 하고 또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방문한 곳에 대해서는 꼭 자료화해서 이런 업무가 연속성을 갖도록 좀 해주시고 특히 복지환경국이나 감사 담당관에서는 동별로 추진되고 있는 한파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도 아울러 시행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월동 대책이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공사장이나 녹지대 같은 이런 현장 부서에서도 함께 월동 대책도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겨울철 어려운 이웃돕기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돼서 집수리든 또 성품 전달 여러 가지 형태 다양하게 이웃돕기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때들 얘기가 나오는 게
유사 중복 지원, 또 시기성이 또 떨어진 이런 돕기, 그리고 또 필요성이 좀 덜한 이런 이웃돕기로 당초 취지가 제 목적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동장님들은 필요한 이런 지원들이 제때 필요한 분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동장과 복지환경국에서는 관심 더 기울여 주시고 좀 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웃돕기는 하는 분들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는 분들이 신세해진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웃정을 느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함께 가져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학교운동 동아리대회 개최인데요. 이게 금년 처음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 2개 종목 7개 학교가 참여하는데요. 이번 이런 행사가 우리가 건강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학교운동 동아리 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 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이번 행사를 성공리에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숙제입니다. 보고자료는 없는 사항인데요. 공평구역 공원계획부지 정비권입니다. 제가 회의도 한번 했고 도시개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인사동 2번 10번지 일대 그 공평구역 재개발 시에 기부 체납을 받아서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도로 우리 덕침을 보관소로도 쓰고 있고 또 건축물도 점유하고도 있고 펜스가 설치돼서 사실상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평 1, 4구역 재개발이 준공이 되고 예산 면세점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에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이용자도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부지로 기부 찬합을 받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 조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변이 쾌적해지기도 하고 또 종로구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적절한 얘기라는 생각을 하고요. 도시개발과 주관해서 내년도에는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총무과 협의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이제 있는 불법 건축물도 좀 철거하고 펜스나 이런 것도 아울러 좀 정비를 하시고 이 지역 공원화 할 수 있는 데는 공원을 해주시고 도로로 지금 정비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일부 지역은 우리 부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총무과에서는 일부 부설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을 한다면 이 지역이 많이 밝아지기도 하고 또 활용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이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총장님께 간략히 보고를 드렸는데요. 내년도 예산 구의회 심의가 끝났습니다. 근데 몇 가지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제가 내년도 일을 하지 않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를 3일을 했고 예결위를 3일을 하고도 어제 12시에 이제 차수 변경을 해서 3시 반쯤 돼서야 의결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12시 반쯤 집에 갔습니다. 또 오늘 일도 그렇고 그래서 가면서 좀 미안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갈 때까지도 글쎄요, 국별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우리 간부들이나 소무진 국회 주인들 그렇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의회가 처음 이제 의원들 민선 7기 구성돼서 처음 개최가 됐고 또 이런 예산안이라는 게 의원님들과 이해와 협조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별로 다음부터는 국별로 국장님이 안 계시면 주무과장이나 또 국회 주임 이런 회계적인 또 예산수를 뒷바탕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남아서 또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협조 체계를 좀 잘 유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렇게 했었을 때 의회도 우리 집행부를 보는 눈도 다르고 또 신뢰도 얻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우리 기획예산과 중심으로 행정지원국장 또 여러 국장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더 잘 준비해서 내년도 결산이나 추경 때에는 좀 더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다 함께 좀 더 돌아보고 또 협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아마 구의회에서 이제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의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성실히 준비하고 노력해 주신 간부님들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변동이 있는 사업은 그에 대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또 예산 편성이 확정된 사업들은 그 계획을 꼼꼼히 확인해서 필요한 사전 절차를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잘 이행하셔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또한 모든 업무는 조기에 착수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한 해 동안 전 직원이 다 함께 노력해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등급 올라간 종합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은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렴은 친절이 우선인 만큼 친절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 송년 모임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직이 좀 개편이 될 예정이 있어서 특히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준비들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번에 직원들이 또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큰 조직 개편이 있기 때문에 더 충분하게 준비들을 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각 부서에서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한 결과, 또 외부 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156건 73억 원 정도의 수상 그리고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각 분야별로 주관 부서의 노력과 또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 오신 간부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정례 간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